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제가 아메이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이 있으세요? 저는 아메이를 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선택해서 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되게 궁리를 많이 했었고요. 사람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둘 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내가 즐기면서 자기 개발이 가능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일, 그러니까 내 일, 남의 밑에서 누군가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일이 일본어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갈게요. 왜 이게 안 넘어가죠? 엔지 있으면 오늘 못 찍어. 그냥 내리 달려야 돼. 아니 얘가 안 넘어가요. 아래로 잠깐만. 네, 밑에 아래 걸로 하는데 다시 한번 안 넘어가도 맛이 넘어간 것처럼. 미치겠네. 다시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하면 본인 모습 나오시면 시작하시면 돼요. 예. 안녕하세요. 에메랄드 양정입니다. 어떻게 이 더운 무더위 극복 잘하고 계시나요? 더운 여름에도 아이들 방학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더위보다는 아이들의 그 돌봄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목표나 꿈이 있어서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아메이 사업한 지 9년 됐는데요. 9년 동안 제가 아메이 시작하기 전 왜 아메이를 선택을 했고 이 아메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메이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 일이나 하고 싶지 않았고요. 단지 돈만 버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자기 개발이 가능한 일,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의 일, 그러니까 남의 밑에서 누군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일이 일본어 통역이었어요. 일본어 통역을 하면서 정말 보람있게 즐겁게 신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잘 나갔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미리 준비하고 그 일을 선택을 해서 했기 때문에 너무 인정도 받고 즐거웠고 일본어를 하면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 일을 선택했을 때만 해도 전문가 영역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경력이 쌓여가서 인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정말 보람있게 하면서 재밌게 즐기면서 또 결혼을 했죠. 왜냐하면 일도 재밌게 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각자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평생의 동반자로 노후 준비까지 해가면서 살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결혼 전과 후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선택했을 때는 정말 많은 좋은 환상들이 있죠. 좋은 여러 가지 행복을 꿈꾸기도 하고 그래서 막상 결혼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만족하고 사시나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행복들이 정말 깨지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뭔가를 못해서도 아니에요. 남편도 정말 자상하고 제가 원하는 일 할 수 있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분이었으나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23주 됐을 때 잘못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관두고 전국을 다 다니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시험관도 하고 인공수정도 하고 너무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임신이 되지 않고
결국 직장도 관두게 되고 아이도 포기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을 7년을 다니면서 통장이 어느 순간 잔고가 바닥이 났음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너무 두려움에 가득 찼고 그때부터 우울증이 되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뭔가를 해보려고 막 찾았지만 이게 아이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포기하고 내가 다시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회로 나가서 제가 했던 일을 다시 찾았지만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통역 일이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두려움에 가득 찼던 건 제 노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폐지를 줍고 다니면서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신세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폐지 주우면서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두려움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돈 쓰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남편이 공무원 신입사원이라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뭐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가장 비참했던 거는 마트에 가서 옷을 하나 사려고 해도요, 걸려져 있는 옷 말고 그냥 눕혀져 있는 것들 사려고 하는데도 돈 10,000원짜리도 사는데 굉장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할까. 결국은 그거 사지도 못하고 내려놓고 걸려있는 옷 중에 좀 눈에 들어오는 옷을 이렇게 보면 가격을 먼저 보게 돼요. 몰래. 그것도 직원 몰래 살짝 본 다음에 직원분이 입어보세요 하면 왜 내가 못 산다는 생각 때문에 입어보지도 못하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하면서 뒤돌아서서 나가는데 그 순간 정말 너무너무 비참했었어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내가 먼저 전화해서 차 마시자 밥 먹자라는 소리를 정말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밥값 차값도 저한테는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아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노후에 폐지를 줍지 않으려면 아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1,000원 아끼려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왕복 2시간 거리를 그 2,000원 아끼려고 제가 걸어 다니면서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동한다 생각하고 돈도 아끼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낄 수 있는 게 아닌데도 제가 아껴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다녔고 뭐 미용실 하나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꽁지머리 묶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략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너무 우울해지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도 책임지지도 못하고 제가 또 맞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는데 부모님에게 무슨 행사 때 용돈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고 동생들이 무슨 행사 있을 때 선물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했고 정말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어서요. 굉장히 남편한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 동안 시험관하면서 병원을 다니고 집에서 그러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돈 아끼려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몸이 너무 피폐해지고 안 좋아져서요. 이러다 보면 내가 정말 죽겠구나 싶어서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더블엑스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도 아메이 제품을 접했었기 때문에 내가 돈도 없고 몸도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건강이라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더블엑스를 하나 생각을 했으나 그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때 7만 원이 넘는 돈이. 그래서 프로틴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인을 통해서 프로틴을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 속에 있는 지금 저희 스폰서님이죠.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만남에서 저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때요? 기분이? 무슨 말을 하나요? 저는 그때 바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요, 전 세계에 버려진 아이들의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말 애썼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에게 정말 후원을 하면서 평생 엄마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좀 살고 싶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꿈을 응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고 싶었어요. 제가 일본 유학 갔을 때 그 문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1년에 한 번씩 평생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내가 책임지고 동생들에게 좀 누나로서 그 권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누나로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마음 편하게 그 가격 보지 않고 그냥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주세요 하는 이런 쇼핑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요. 1년에 한 번씩 홈파티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 강의하면서 정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얘기를 했어요. 난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면 이거 할 수 있다. 아메이 같이 하자. 아메이 안에 이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팔 자신도 없고요. 저는 말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그리고 그분이 되게 신뢰가 갔었어요. 되게 마음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팅장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제가 따라다녔고 미팅장을 가면서 또 다른 꿈이 또 생겼어요. 맨몸이사. 미팅장 그때 당시에 GOM이라는 미팅을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리더님이 맨몸이사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공아파트에 그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좋은 집에 럭셔리한 가구들로 꾸며놓고 그냥 몸만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꿈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팅장을 계속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고 하나하나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하면서 열심히 제가 해야 될 일, 즉 탱커하죠. 미팅 참석하면서 탱커에 집중하고 스폰서님 밀착해서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핀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SP가 되고 파운더스 PT가 되고 사파이어가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그렇게 해서요. 제가 전 세계 아이들의 엄마로 살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후원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처음 아메이 했을 때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었고 파워 오브 파이브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10,000원씩 후원하는 5년 동안 10,000원씩 후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컴패션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정말 놀랐어요. 아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내가 이걸 정말 원해서 아메이를 했더니 이렇게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고 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편지를 쓰고 주고받으면서 성장 과정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핀업할 때마다 하나하나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혼자 다니면서 내 꿈을 생각하고 꿈을 위해서 도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파트너들과 저와 함께 꿈을 도전하는 저희 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팀들의 꿈을 응원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맨몸 이사를 했습니다. 순순히 그 아메이에서 받은 캐시백으로요. 물론 남편이 모은 것도 있지만 남편이 제가 사파이어가 되면 남편한테 1년에 1,000,000원씩 내가 주겠다. 그리고 생활비를 받지 않겠다. 내가 다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또 100,000원씩 계속 저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000,000원 모으기가 본인의 꿈이 되어서 1년에 1,000,000원을 모으고 제가 또 연말에 계속 1,000,000원씩 주면서 그 돈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맨몸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가구도 다 버리고요. 다 새로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집을 또 맨몸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과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한 거. 내가 정말 지지를 공상 이런 거 너무 싫다. 정말 싫다면 나 정말 이런 거 되게 불안하다. 나 이렇게만은 살 수 없다. 한다면 내가 자신은 없어도 내 실력은 없어도요. 어떤 기회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정말 일본어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이 안에서 같이 함께 응원 받아가면서 같이 배우고
같이 응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하나 꿈을 이루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꿈들이 하나하나 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가장 보람 있는 건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파트너들이 또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긴 했지만 저의 아메이 생활 9년의 스토리를요,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정말 꿈꾸고 원한다면 자신 없지만 내 실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팀을 믿고요, 정말 알아보면서 같이 한 발 한 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